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 장사가 왕실문화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백영빈입니다. 오늘 전체 큰 타이틀이 여쭤보니까 장서각의 소리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장서각의 소리가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장서각 수장고 안에 있는 장서각 책들이 세상 밖으로 꺼내달라는 소리다. 짤막하게 영어를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거는 보이스 오브 장서각이 아니라 샤우트 오브 장서각이다. 그게 이제 장서각 샤우팅이 전체 저희 테마고요. 그래가지고 타이틀은 장서각 금요강독회라고 일단 임의로 혹은 상부에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제1회 장서각 금요강독회입니다. 요거 정확히 안 밝히면 저희 장서각에서 하는 학술회의, 콜로키움, 또 리딩 렉처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요. 네, 정확하게 제1회 장서각 금요강독회입니다. 오늘 진행은요, 일단 10시부터 저희 관장님, 한영조 관장님 인사 한 말 듣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안승준 고무연구 실장님이 한 40분 정도 주제 발표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또 왕실문화연구소의 강민정 선생님이 주제 발표 하시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점심 먹기 전까지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12시 전에 다 마치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원내 식당으로 가서 식당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한웅조 관장님 인사 한 말 듣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 기억이 예전에 한도영 관장이 임명됐을 때 제가 아마 부인한테 통화를 한 적이 있나 본데 축하한다고. 그때 참고직인데요. 그렇다는 소문이 있어요. 같은 장서각이 이렇게 그냥 책이 쌓여 있었으면 들 일은 아니고 뭔가 좀 읽히고 감상되고 충격을 줘야 하는데 제 보기에는 그 파트가 좀 약하다. 그러면 이걸 외주로 발주해서 책 수십 권을 장서각책을 번역 연구해달라고 보내는 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작은 읽어가면서 그게 좀 알려지고 축적이 돼가는 그런 와중에 이게 장서각이 확실한 의미를 갖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뭐부터 하나 고민하다가 이번에 도록 나온 걸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근데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쇼펜하우어 얘기가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프레임을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다. 금박으로 돼 있거나 세공이 정교하거나 이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림 자체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또 이건 또 제 성향도 이게 좀 궁금하면 또 못 참는 체질이라 하여튼 그래서 이게 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근데 여기 이제 제 생각에는 기본 이미지하고 탈초 그 다음에 번역 해설이 붙어서 확실히 좀 알려지고 이게 원내로 지금 직원, 학생, 교수분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감상하게 되면서 장서각에 이런 보물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있었는데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의 자극도 받게 될 것이고 장서의 의미를 좀 확인하게 될 것이고 이게 쌓이다 보면은 뭐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참석 인구가 아주 적당해 보입니다. 저 강당은 좀 산만하고 강독해 하기는. 그게 딱 좋으니까 앞으로는 선착순으로 해서 더 이상 사람을 받지 말고 그리고 오신 분들의 특혜라 그럴까? 금요일에 이게 도시락 하나씩 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식당밥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또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나요? 하여튼 그건 고민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장수학의 소리란 제목에 대해서는 아까 백 선생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집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황운원 선생님 도움 받아서 소래라고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옛날 고어잖아요. 여기 또 한자로는 살아서 돌아온다 뜻도 있죠. 부활의 의미도 있으니까 소래라고 할까? 너무 고트로 폼을 잡았다 그럴까?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 온건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한번 시작해보죠. 뭐 아주 재밌고 그냥 신나면 그럼 이제 계속 좀 더 이제 활성화하고요. 다들 지겨워하고 불행해하면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죠. 저는 뭐 일부러 이렇게 하여튼 더 얹어가지고 고생시켜드릴 생각은 없으니까요. 한번 오늘 좀 학습을 해보죠. 이상입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안성준 선생님부터 그 적서 사이 명분과 이해의 분기와 아우성. 네, 저희가 이제 점심도 먹고 뒷분 있으니까 안성준 또 시장님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한만 길어도 45분 이내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이 번역왕독회 처음으로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시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록에 한글 도록에 160페이지부터 되어 있는데 제가 한글 도록 만들 때 두 가지 글을 썼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이 글이고 또 하나는 진주 마진에서 가져온 한글 너비 개문서를 했는데 그것은 몇 개 가져온 바람에 이 도록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전시장에 실렸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그 이유는 특히 고문서 같은 경우는 답사를 하지 않으면 글도 안 되고 또 재미도 없고 해서 이 지금 글을 대부분 내용도 읽고 또 우리 황운원 교수님 와 계시는데 종부님하고 두 차례 답사도 하고 또 모셔서 이 얘기를 해서 그걸 종합해서 좀 이렇게 발표를 드립니다. 제가 이름을 좀 이상하게 달았는데 적서 사이의 명분과 이해. 명분이라는 것은 적자와 서절어가 누가 이 가계 개성권 좁게 얘기하면 동사권이나 제사를 지낼 것인가. 이 가계 개성권은 명분이지만은 또 실리가 있습니다. 재산 상속권입니다. 그게 이제 이해입니다. 이해. 명분은 동사권 또는 조선 전기는 성중권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는 성겨져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재산 상속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과 이해가 분기란 것은 시기도 말합니다. 시공간적인 배경이 17세기 중엽이고 17세기 중엽에 우리나라에 대단히 이상한 하나의 관행들이 생기기 시작되는데 법과 관행입니다. 법에는 썼습니다만 적첩의 구무자, 적과 첩에 모두 자식이 없어야 양자를 하는데 그래서 16세기에 율곡 선생은 실제로 법에 따라서 안 했습니다. 그런 반에 망했습니다. 율곡이. 왜? 태계와 율곡을 비교하자면 율곡은 제자들이 율곡의 미성운동을 나섰고 그 후손들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태계 선생은 양자가 겸했습니다. 제자와 후손들이. 한쪽이 빠진 거죠. 율곡 선생은. 왜? 서자를 바로 개후자로서 봉사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에는 한 번도 꽂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는 아무리 적자에 아무리 서자가 있다 하더라도 양자를 해서 가계를 계승하는 그런 것이 굳어져서 하나의 지금 오늘 말씀드린 아우성 샤우팅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 시기에 바로 큰 갈등이 일어나는 구조가 바로 오늘 읽어야 될 하나의 시공간적인 배경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1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의 그 기초적인 개요,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소장초가 사동, 평해, 울진, 사동, 평해 황씨입니다. 우리 거기를 해월헌이라고 이렇게 당구로 부릅니다. 해월종과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여러 차례 고문서를 조사했는데 우리 젊은 시절 때 고문서를 제가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오만 경주의 고등학교에 계시면서 바빠서 조사를 못해서 그 뒤에 한 10년 뒤에 고문서 4,500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좀 많은 자료가 도난을 당했고 그 몇 점 남은 것을 국학원에 기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화면 보는 여러분이 보는 자료들은 몇 개 안 되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로 우리 문헌가 해석의 김용경 그다음에 이 책입니다. 이상규 선생이 한글 고문서를 모아서 두꺼운 책을 했는데 이게 참고가 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의학적인 측면들은 우리 황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측면은 좀 참고가 되지만 내용적인 측면은 중요한 부분 다 틀렸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골라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의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제가 우리 탈주할 때 한자를 갈로 설명하는데 그 한자부터 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좀 같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 단어 이런 것들은 다 맞는데 중요한 핵심 이 주제와 관련된 핵심 단어들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자, 인문 공간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시간 공간이 17세기 적서 문제가 첨예된 시기, 특히 서자의 가문 개성권, 종법적 질서가 법적 관행적으로 분기되던 시점이다. 지역으로는 평해 사동인데 이 평해 사동은 지금은 강원도랑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의성김씨 내안마을 우리 안동의 제일 큰 마을이 의미 있는 마을이 두 마을이 있죠. 내안마을과 하회마을입니다. 이 두 마을 중에 내안마을을 옮겨 나올 제가 거의 30년 전에 조사를 갔을 당시에는 할머니들 모이는데 대부분 안동 마을을 썼습니다. 그만큼 소안동이라 할 수 있는 작은 마을이 그런 지역이고 배경을 설명드리면 학파적으로는 태계학파, 정파적으로는 남인, 그다음 혼맥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학봉 김성현의 조카 사위가 해월 황여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해설을 잠시 읽어봅니다. 공조찬을 지낸 황여일은 평생 3번의 장가를 갔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안동 내압 어성김씨 기봉 김수 일의 딸이고 기봉은 바로 학봉 김성일의 형님입니다. 둘째 부인은 서울 출신 최병서 딸. 이것은 족보모가 아무도 나오지 않고 종손이 구술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인이 본여수 주은공 완산이씨 전주이씨입니다. 이셔공간이 완산이고 성종대왕의 오세손 덕원도정 이추호 딸입니다. 첫째 김씨 부인은 소생으로서 일남 중년 항중년 유명합니다. 오늘 이시부인은 중민, 중원, 중순, 중원의 네 아들 두었습니다. 이 아들 관계를 잘 아셔야 이 유서를 또는 소지를 듣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성질을 지낸 항중윤은 적첩 밀양박 씨에게서 자식을 보지 못하고 비첩 소생인 황서구만을 두었습니다. 이 황서구가 인물의 주인공입니다. 원피고가 있는 아우성인데 싸우는 대표가 이 적자 종가 쪽에서는 이시부인, 그 다음에 서자 쪽에서는 바로 이 황서구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에 이시부인을 비롯하여 항중년의 처 박시등이 참여하여 이시부인 소생으로서 중원의 제5남 황승래를 적통으로 익히하는 개호자이자 봉사자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중년의 피를 받은 비첩 분계호 소생 황서구와 이씨 본인 소생으로서 맞이인 황중민이 모의하여 적통과 봉사꾼을 두고 이시부인을 비롯한 종중과 다툼을 벌입니다. 이들의 모의란 이시부인 맏아들인 중민이 종손이 되어 대종의 봉사를 맡고 황서구 서자족은
성지를 지는 항중륜의 봉쇄 탁동과 재산 상속권을 갖자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25인이 서선 황소구와 아들 항중민의 종종 다툼에 대하여 양자인 손자 황승대를 보호하고 황여일 항중륜을 이어지는 대종을 보호하기 위해 자식 및 일족에게 내린 유서입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양자는 적측 구무자, 적처와 처백에 모두 아들을 두지 후에 양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황중륜의 서구에게 적통을 개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중기에는 관행적으로 처보 자식이 있더라도 양자를 계후를 하였고 본 유서에는 유서 작성에는 이와 같은 관행과 법의 해석에 대한 입장차이가 그 배경이 됩니다. 조선시대 가족관계에서 계후와 봉삭등, 재산상등 그리고 적서의 사회적 일상과 그 변화상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숙부인은 자기를 숙부인 이시라 할 때 정상품 당상한 처에게 내는 작고이고 항여일이 공조 참여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자, 판독문을 제가 원본을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독문을 아까 보신 이상규 선생 거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발로 쳐서 한자로 제가 입혔습니다. 읽겠습니다. 순18년, 순18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651년이죠. 1651년입니다. 예, 1651년 3월 여밀 자손중 유서라. 이 유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고문서의 유서와 문집에 나오는 유서인데, 문집에 나오는 것은 도덕적인 훈계 이런 차원이고, 이 고문서에 나오는 유서는 지금과 같이 가계 개성과 그 다음에 이 재산 상속 문기, 그러니까 분재기의 일종으로 유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문집 차원의 유서가 아니고 이 고문서 차원의 가계 개성과 또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그런 문서로서의 유서입니다. 이 유서는 읽습니다. 가옹의 전실자, 바로 전실자는 아까 얘기했던 의성김씨입니다. 문속임씨. 성지가 항중륜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성지의 장자로서 아들이 없음에 가옹이 계신제는 살아있을 때 매일 이르되 내 동생 중 너희 동생 중에 자식을 가리어 택해서, 이 가린단 말은 뭐 키가 크다고 아니고 이 머리도 좋고 나름대로 정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택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문서에 나오는 이 가리어의 개는 택해서 정합니다. 택정에 대한 하나의 그 가리어라고 표현합니다. 대종 계부자를 하라 하시던 것이나 성지, 아들인 항중륜 성지도 이것도 해석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우리 경상도에 아버지를 아베라 하는데 혹시 이것이 아닌가 우리 나중에 아베라 합니다. 저도 직접 듣고 들었는데요. 아베의 유언을 헐지 못한다. 헐지 못해서 셋째 아우 중헌의 아들 성매, 전부 다 여기는 한글만 있어서 한자는 제가 족보보고 채워놓은 겁니다. 성매를 양자로 정하여 성지 부인, 이 부인도 원래 자기 며느리입니다. 이시부인에서는 이시부인 입장에서 이거를 쓰는 주인공 이시부인 며느리인데 부인은 그건 높임말이거든요. 이것은 성지라는 벼슬을 해서 숙부인이라는 그 정상분 벼슬을 했기 때문에 높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보통은 며느리를 이렇게 이 부인을, 그러니까 여자 부인 부자, 며느리 부자를 쓰지 않고 이 부자로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부인 살아실제 덜에다가 기르더니 부인이 먼저 죽거늘 부인 박씨 거상을 죽으니까 거상은 상을 지낸다 할 때 거상이란 말은 통상적으로 썼습니다. 성진 입혀, 성지가 옷을 입혀, 무슨 옷을 탕복을 입히고 3년 지낸 뒤에 이 3년이라는 말이
그냥 지나갔습니다만 의미가 있는답니다. 상복을 입고 통상의 일상적인 분재 행위 또는 행위를 3년 지나야 됩니다. 물론 관직도 복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직을 지내다 아버지 상을 당하고 복귀할 때 3년 지낸 뒤에 만 2년입니다. 후에 혼인을 할 때 예장, 이것도 전부 다 한글로 제가 쓰는 겁니다. 예장. 예장에 혼인할 때 예장이라는 것은 혼서지를 다른 말로 예장지랍니다. 예장지. 혼수를 보내잖아요. 여기 이제 물론 다 틀린 거죠. 예장에 그 혼서지에 성지 제 자식으로 성지의 자기 자식으로 예대로 이름 두어 이름을 써넣어 가지고 성혼하여 일가의 며느리 지어 며느리까지 지일은 의학적으로 부부까지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예, 들여 있다가 달여 있다가 불의에 성지 죽은 후에 성지를 죽은 뒤에 성지 종첩, 이 비첩을 종첩으로 해석했습니다. 비첩 분계란 것은 이 한자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추정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이 글자를 분계가 종이로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분계가 대부분 썼습니다. 아들 서우. 근데 왜 서위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족보에 서구로 나옵니다. 그런 놈이 본시 폐역한 놈으로서 폐역미 놈으로서 일조의 제압이 명을 거스려 이건 해석은 아니죠. 반부자 이 반자도 이 우리 반대할 반자를 해서는 이 원래 반역할 때 반자는 반대할 반자는 이 반자입니다. 배반할 반자를 씁니다. 반부자로 탈적도 틀린 겁니다. 이 제가 한 게 맞. 탈적은 호적적자를 쓰는데요. 이 통상 앞에 있는 사람은 호적적자 아니고 호적을 뭐 뺏으려면 호적이 나도 있는데 뭐 때문에 뺐다. 적통을 뺏는 겁니다. 탈적하려 하고 밀어난 자식 중민이를 달래어 차장방으로 차장방은 이걸 맞는데 해석이 틀렸어요. 차장방으로 선대봉사란 아우라하고 이것도 제가 잘못해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다시 아우라는 것은 함께 모은다는 뜻인데 이걸 아우 좀 항서구 입장에서 아우인 중민이 아우가 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우라는 것은 엄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조선 중기에 가면 제사가 정조부 제사 쪽, 고조부 제사 쪽, 외조부 조사 쪽 엄청 이렇게 갈래를 해서 그 갈래마다 재산이 딸려 있습니다. 근데 17세기 중에 오면 종손들이 그걸 ABCD 합칩니다. 선대봉사 쪽을 엄쳐가지고 하는 그런 거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선대봉사는 중민이 아울러서 몽땅 합쳐서 하고 성지봉사, 자기 친아버지 성지봉사는 서위 달라 하여를 중민이 서우와 동심으로 합심해가지고 매양하던 설계를 설계를 너희들 모르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운동하고 다니는 것을 모를 리 있겠는데 다 안다면 손서 조우지는 제가 족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도일더러 내 상언을 내가 임금한테 올리는 상언을 정하라. 제가 한자를 못 씁니다. 올릴 정자입니다. 정하라 하였더니 사이 멀매, 길이 멀매, 기별을 뜻지 못하였더니 경인년 4월 상언 정한 입안을 가져왔으니 경인년에 상언을 하고 정한이라는 것은 올릴 정자입니다. 상언을 하면 거기에서 내려주는 정부의 공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안입니다. 입안을 가져왔으니 그래서 이제 조선에도 의탁할 때 계시고 죽은 자기 조상들도 이제 그 봉사자가 정해졌으니까 의탁할 때 계시고 나도 가온 남편이죠. 유언을 내종례라는 것은 뭐 마침내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아닌가 싶습니다. 이룬이 기범이 비할 데 없을 뿐 아니라 국법이 아냐 국법이 금전 가사오매 국법이 금전 가사오매
서구의 흉계 하수란 것은 실행한단 말을 하수란 우리 해석도 틀리죠. 흉계를 실행을 못하게 하니 이런 당행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이를 잘못 옥이라고 우리 상 교수님 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잘못. 다행이 없어 천추만세에 의심은 없거니와 서구가 지극히 흉한 놈이라 행여 내 죽은 후에 중민이를 달래어 이거 꼬셔가지고 내 말 인체 내 이 완단의 시 마지막 내 말 인체 지어내요 고쳐서 흉모를 낼 적이면 위로는 나라를 속였고 나라를 속이는 거고 아래로는 조선을 더럽힐 듯하니 금석 같은 입안 있거니와 또 다시 하고 뭘 하는가 하면은 입안이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입안 한 번 받으면 굉장히 몇백 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입안 받으면 수령 바뀔 때면 또 받아야 돼. 자꾸 그 또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입안 받고 또 받고 그래서 도로 내 본인을 친필로 실행해서 그놈을 알게 하노니 그놈이라는 게 바로 서구를 그놈이 어떤 놈인지를 알게 공지시키게 하노니 내 나이 80지인이 조석의 생사 아침 저녁에 죽을지 그 생사를 믿지 못하며 행여 내 죽은 뒤에 다후에 그작 위조 발정하여 위조 문기를 가지고 정자도 이제 노정을 할 때 정자를 씁니다. 이건 발정의 정은 정자입니다. 올린다 뜻입니다. 관부에 거짓 문서를 가지고 민원 문서를 올려서 이런 뜻입니다. 발정하려 하거든 내 자손 중에 선세의 뜻과 내 유서를 쫓아서 중민이란 배효로 논단하고 배효가 되면은 중미 이후에는 노리고 바치고 절대 안 줘도 됩니다. 원래 균분 상속을 해서 균분을 하는데 배효가 되면은 그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국법을 어긴 죄가 아니고 배효의 죄입니다. 배효로 논단하고 서울한 반부죄와 한 것은 우리 의학적인 해석에 상전을 다른 말로 윗사람 상전을 한 것이라 합니다. 윗사람 그러니까 노비로서 상전을 잡은 죄 나라 속인 죄로 각각 구유 유자도 이제 틀리는데 이들 유자를 썼는데 앞에 구유는 늘 나오는 한자 용어입니다. 사유를 갖추어 이런 뜻입니다. 이들 유자가 아니고 사유를 갖춘다면 내가 남기는 지금 유서 소지 이런 것들을 증거 자료를 갖추어 이런 뜻이에요. 갖추어서 정관하여 제대로 처치하고 이 내 글씨로 자손에 표하게 표는 그 표자 쓰기도 하고 증표로 해가지고 업무로 친히 하는 것이니 자자손손이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법자가 우리 이상규 선생은 아버지 부자로 했는데 이 뭐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봉행사라 상가 봉행할 일이라 황차미처 숙부인 이시 했습니다. 이건 그 번역문은 생략하고 했습니다. 대략 번역을 하고 제가 50장에 한 것을 한번 번역문을 참고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유서를 남기고 그 다음에 5년 뒤에 1656년에 소지를 남기는데 이 소지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행공을 안 한 겁니다. 행공이라는 것은 실제로 관에 올려서 결제를 받지 않는 그것을 미행공문서라고 하는데 행공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문건에 좀 써놨습니다. 작성연대 발투치자 그 다음에 투치자는 받는 사람이 원래 경상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써놓고 올리지 않는 겁니다. 예, 묘지는 이 참이 항일의 처 숙부인 완산의 씨가 그의 서손인 황수가 문중호 대구와 봉화 그리고 재산상국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상응과 소송으로 문중 운정에 대해 반기를 들다 적점에 대한 능업죄, 노주 배반죄, 명문 도덕죄 등의 죄에 대하여 경상감사에게 표를 올려서 고발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해설을 하면 그렇습니다.
황여일의 전처 김씨 부인은 아들 항중유를 두었는데 소가 동명입니다. 이 유명합니다. 많은 저술을 남겼어요.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고 성리를 지낸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항중유는 부인 민학광 사이에 아들을 두지 못해 아버지 항여일의 후치 완산의 시 소생 중원의 다섯째 아들 성례를 양자로 삼아 봉사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유는 자기 소유 여자종 분계를 처보로 맞아들어 자식 둘을 낳았는데 서구와 석심이었습니다. 석심은 어떻게 알았는가? 이 종성께서 말씀, 딸도 하나 낳았다. 이름이 석심이랍니다. 돌바퀴. 25인 입장에서는 이들은 서손, 더 정확히는 비첩의 소생이었으니 얼손입니다. 서손도 아니고 얼입니다. 비첩 소생을 양첩 소생을 설하죠. 그래서 얼손이었습니다. 서구는 문중에서 예조 입변까지 해둔 계호자 성례를 인정하지 않고 얼자이즘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피가 중요합니다. 피를 받은 자신이 아버지의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종손이 되지 못해 억울한 처지의 중민과 함께 종통을 계승하고자 이것은 부인 입장에서는 빼앗고자 빼앗는다 부인은 얘기하지만 자기는 계승한다 도모합니다. 즉 중민이 25인 소대군은 장자이니 황해의 적통이자 대종손이 되어야 하며 본인 항서구는 아버지인 성지 항중유의 봉사권과 재산상품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그 주장이 옳았지만 관행적으로는 서자가 양반의 가계를 잇는다는 것은 좀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고려시대 혹은 조선 초기의 사회상을 법제한 것으로 주자 승리하게 물들기 시작한 조선 중에는 맞지 않은 헌옷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관행의 제독을 걸린 황서구는 관행의 파괴에서 유지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법으로는 맞거든요. 여기서 서교 모계를 봅니다. 그의 어머니는 붕이라는 이름의 여종이었으며 아버지 기소는 노비 출신이었고 소유권 또한 이씨 부인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여일의 처가 쪽 이씨 부인 쪽으로 가져온 그 소유권이 거기에 있는 그 자식들이 그 자식이 바로 황서구라는 뜻입니다. 전척 김씨의 아들 중유는 아버지의 후치인 이씨에게 여정분계를 상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자 황중률이 그 소유권을 주기를 이씨한테 바라자 이씨는 마지못해 그에게 여정의 소유권을 넘깁니다. 따라서 분계와 서구, 모자, 이씨 부인과 황중률은 조선 혹은 모자라고 하는 가족관계가 노주라는 신분관계가 중첩되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가족과 신분관계가 묘하게 얽혔지만 조선시대에는 드문 일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비처 소생을 하실 때는 그런 가족과 신분관계에 얽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구는 아버지 봉사권을 주장하다 이씨 부인과 다툼을 벌여 3년이나 백령도에 유배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적은 문서를 남에게 팔아버리고 인연이 없는 서울 땅으로 도피 행각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성례의 양자를 파괴하는 상언을 올려 25원을 비롯한 문중 인사들을 크나큰 충격에 파뜨립니다. 문서의 족전모 이씨에 대한 능욕죄, 노비로서 주인을 배반한 반주죄를 가장 큰 제목으로 다루는 것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신문자에서 이씨 입장 또한 이해되는 일이기는 하나 인간적으로는 비초소생 서구 입장 또한 문상에 등장하는 페루노 매도하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25인의 소신은 그녀의 도서가 찍혀있어 음본이 분명하지만 경상감사 결체 즉 제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시행되지 않는 미행공 문서입니다. 아마도 유서와 함께 후손들에게 보존케 해서 재발 방지 및 종통의 정당성 확보가 보존되는 그 목적이 아닌가 합니다. 판동문을 읽겠습니다. 넓고 병든 겨집어 몸이 존이 있죠. 존이라는 것은 관청에 올릴 때 면장, 군수 등등한테 존이다. 주로 대부분 많이 쓴 것은 향청, 면사무소죠. 향청에 올릴 때 존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향청의 자수별감들한테 붙이는 명칭이 존인데 여기서는 경상감사를 말합니다. 존의지하의 이리 아르기 직업적사와 두렵다 이런 뜻의 이두락청저 한글이랍니다. 통분하온
이 일이 하늘에 다다로움에 다닥자오매 부끄럽사온가 젖사온 이제 부드러운 줄을 헤압지 아니여 헤아리라는 것은 헤아릴 양자 우리 고문서에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자로는 헤아립지 아니하고 대자로 아렵나이다. 대자로 아렵나이다. 이게 해석이 틀렸습니다. 부인이 직접 올리지 않고 이 올리는 주체가 아들을 시켜 올린다는 뜻입니다. 대자로 아렵 그런 문서가 등장 있습니다. 장자 성저의 비첩자 황서우라 하는 놈의 놈자로 쓰는 것은 소지를 올려가 민원 올릴 때 또는 재판 소송 문서를 할 때 도덕적으로 대단히 부도덕한 놈을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놈 저놈 또는 이런 형용사 부사를 많이 씁니다. 음이 비붕괴 당초에 내의 이건 이두식 고문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여의 실로란 것은 제가 찾았는데 구실이라는 뜻인데 주 10번을 보시면은 구실은 뭐의 구실이 되다 핑계가 되다는 뜻인데 그 뜻 말고 고문서식 구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0번에 보면은 통계를 내놨는데요. 10번에 총계 성경을 읽게 총계의 시존인 구실 이상 지중 220 구실은 뭐냐면은 어떤 세금을 낼 대상이 있으면은 그 중에 실제로 구실을 해서 낼 수 있는 인구를 구실한다고 해요. 그래서 너 구실도 못하지 할 말은 원래 국가의 세금도 못하는 사람, 종에게는 신공도 못 바치는 사람, 이게 구실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때의 구실이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나의 신로라는 건 나한테 구실을 하는 사람으로 나한테 소유권이 있어서 나에게 신공이나 몸으로 때우는 납공을 이백을 하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기손이라 하는 놈이 소성이 없다니 성지 만년에 작첩하여 황석우를 라싸와 정실의 아들이 없사오매 이놈을 종해와와 종해도 여기 이제 해석이 다 틀렸습니다. 이쪽 앞에 한 사람이 종해란 말은 한자로 나오죠. 사랑한다. 근데 엄청 사랑했어요. 이 항중년이 이 첩의 소생들을 사랑해서 가능하면 얘한테 하려고 했는데 워낙 이 항여일과 항중년이 높은 지위를 지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적자의 부인으로서 적처의 부인으로서 자식을 양자했던 겁니다. 자식 중에 풍기다올제 자식 중 풍기시 상속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을 나눌 때에 몫을 나눌 때에 여의 실로 나의 몫으로 기손이를 나의 몫으로 받은 기손이를 성지 제 실로 양으로 여기 좀 노자가 왜 들어갔는지 성지 제 몫은 양으로 하인을 그러니까 어머니 몫인데 성지 몫으로 달라 한다. 이게 흔한 일입니다. 어머니 소유가 있는데 아들이 어머니 소유의 여자종을 취하면은 아주 이상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사원에게 아주 거북해. 그래서 자기 몫으로 돌리고 자기 소유권으로 돌리고 잘하면 더 이쁘만 속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몫으로 계속 두면은 그 새끼들이 전부 다 나가면은 어머니 몫으로 또 어머니가 상속한 자식한테 그 소유권을 가기 때문에 달라하는 거예요. 자꾸. 예? 여기 나옵니다. 바로 뒤에 안 줬으면 되는데 하얀을 나도 모자 정리에 의협비 여겨 모자 정리 어머니 정리에 자꾸 달라하는 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첩과 그 새끼를 낳은 첩과 그 새끼들을 자꾸 달라하니 모자 정리에 의협비에 주었사오니 여기 줬더랬어. 대종은 전할 못 줄 것이라. 그러나 대종은 안 줬어요. 대종을 항수구한테 주지는 않았다면 대종통을 잇는 것은 항수구 서주한테 주지 못할 것이라. 셋째 아들 중원의 자 성례를 성지 양자하여
예조 빚기 있었더니 이건 이제 공문서 전공이 아는 사람은 다 틀린 겁니다. 예조의 빚기라는 것은 공정문서입니다. 예조의 확인 위반을 말하는데 빚기를 하였었더니 서울아 하는 놈이 임진년 분 여 몸을 이것도 이두입니다. 나의 몸을 만단능력화 적처를 적처와 이 항수구는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낳은 전처의 자식과 그 후처의 자식 후처는 나이가 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뭐 능력화와 심지어는 지어 상언하여 이 사람이 이제 상언은 왜 항수구 상언 법으로 맞으니까 그 상언하여 탈적하려 하다가 내가 제사 지내겠습니다. 탈적하려 하다가 조정으로서 도리어 과심이 여겨오다. 너무 심해. 이 법에 끝났다고 하지 않고 심하게 여겨서 적전무 농업제로 배령도로에 도, 이거 도자도 다 틀렸습니다. 이 도는 제 이름이 도입니다. 이 건널도 다 쓰는데, 백령으로 건너갔다고 해서 되는데, 이게 아니고, 도 3년, 제의 종류가 도가 있습니다. 도 3년 정배 보내시니, 그리 갈 때에 서이라 하는 사람이 나셔, 조상 명문이 노비이다. 조상의 명문에, 조상의 소유권을 있는 그런 노비 명문에 노비이다. 귀를 관으로 해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에서 사출하온 명문을, 사출은 정명수로 받은 공정한 문서를 이런 뜻입니다. 명문을 도작해서 우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은 반대립에게 조 한 말 받잡고, 조 한 말을 잘 모르겠으면 저도 우리 이상규 선생님께서는 좋은 말, 좋은 우리가 타는 말 이런 것도 아닐까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는 이제 조가 나라 한 말을 받잡고 팔고 갖다 하완을 이 좋은 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갈 말을 사다가 막 서울 갔다 하거늘 이렇게 해도 모르겠습니다. 저 돌아온 후에 물으라 하오되, 물은 게 우리 특징입니다. 그걸 판테라는 거예요. 하오되 내 서울 가서 말 가지고 가서 또는 식량을 해서 갔다 온 뒤에 온 뒤에는 다시 복귀 원상 복귀하는 판테 하오되 노여하면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서울로 바라가와 또 파양하라 하고,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 양자를 한 것을 파양하라 하고, 이 건문은 앞에 연구자가 맞습니다. 건문에 투타가 와. 전문이라 쓰는데 전문이란 말은 안 되고, 건문이라는 노비들이 고려시대부터 건문에 투타하는 얘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행태가 대단합니다. 건문의 노비들이. 건문에 투타가 아니나라 오음에 서울도 안 내려와. 그래서 보호 때 뭐야. 그동안 한참 동안 못 보던데 있었다가 못하게 있었다가 엊그제야 제 어미 보러 왔단 말씀을 전전 듣자고 저 엄마 보러 내려왔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제게 적어 보냈기를, 제가 글로서 적어 보냈기를 내 왔다 한 이것을 우리 이시 부인이 항수한테 쪽지로 편지를 보내서 전한 내용입니다. 내 왔다 하니 도매한 명문을 찾을 것이니 훔쳐서 판 명문을 찾을 것이니 오라 하여 적어 보내니 이리 오너라 라고 하고 적어 보내니 여의 적은 것을 내가 적은 문서 쪼가리를 오리오리 하여버리고 오리오리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각각 낱낱이 능욕하고 요골요골 해야 된단 말이야. 각같이 능욕하고 아니 오니 오지도 않아. 인간 천지에 이런 무상하고 폐악한 학원 놈이 어찌 있사오니까. 그건 들은 바와 같습니다. 을적분으로 헤어도 을과 적 그거는 을이고 나는 적처의 분 그런 사이로도 폐하를 봐도 그렇고 이래 헤어도 일일은 못할 것이요 노주분으로 헤어도 노주 신분으로 노와 그 다음에 주인의 상전 신분으로 헤어도 일이 못할 것을 일이 방자하오니 일이도 방자하오니
원시 천부의 당초에 저를 노주분을 아니 차려오니 노주의 그 관계를 차리지 아니하니 그는 역시 그렇지만 그는 역시 고력이라. 이 참아하지 않는 마음이 늘 문제라. 고력이라. 잔행이 여기는 잔인하다고 잔행이 불쌍히 여겨 뒀었다가 뒀는데 오늘날 이 욕을 또 먹사오니 가만히 뒀다가 또 이를 욕을 먹사오니 이름을 그저 뒀었다가는 그저 두었다가는 타일에 이놈이 풀쩍하올 듯하니 헤아리지 못한 일을 또 벌일 듯하니 나도 고력정의를 헤아리지 못하와 나도 고력정의를 안 따지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못하와 법대로 하고자 싶으니 법대로 하고자 그러 싶으니 강명하오신 정치에 정치를 강명한 정치를 펴는 감사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태놈 이 같은 놈을 법으로 다루려 오셔서 적정무 농욕죄와 제목이 있습니다. 처벌을 요청하는 제목이 적정무 농욕죄, 그다음에 노비 배반죄, 노주 배반죄, 그다음에 모탈 등등죄. 모탈도 이제 여기 해석하면 다 틀렸습니다. 모탈은 무탈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고 꾀에서 성중을 꾀에서 뺏어가는 죄, 명문 도배죄, 나무 재산을 명문을 훔쳐서 팔은 죄, 제압의 제사 아니하온데 제압의 제사도 안 지내 죄, 이 도덕적인 죄. 그 다음 제의미 불련한 죄, 제의미는 그 요종 붕괴인데 이거 아무 돌보지도 않아요. 불련한 죄를 일일이 대전대로 대전은 경국대전입니다. 상고하옵소. 감사께 보호하셔서 감사께 보고하셔서 해후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해석은 해석자에다 디후자 뒷날에라고 해석했습니다. 모진하온 이태놈을 더없이 나쁜 이 같은 놈을 국법의 중환주를 국법의 중환주를 알게 하여 넓고 그 다음에 어여쁜 불쌍한 이 과부를 보존케 하옵소서. 두렵지만 젖사와 이만 아뢰옵니다. 병신정월 초팔일 고민 항차 미처 속부인 이씨 이렇게 됐습니다. 8페이지 보면 필로그라고 우리 공소께 들은 얘기 좀 한두 방울 적었습니다. 사회 간행에 도전하고 문중에 대한 반역을 도모한 항수고 항중민 그거 남긴 필로그입니다. 경북 울진군 사동리 해울 항일 종가에는 의당 바깥에 있어야 될 바깥에 있어야 될 해월은 원래 정자 집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진이 없는데 요 바로 집안에 있어요. 해월은이 이게 좀 보면 뭐 사진을 달라 해가지고 열어나고 찍는 건 보는데 집안에 있어요. 그 외에 집안에 있는가 아무도 몰라. 집 좀 별로 넓지도 않은 집안에 있어요. 우리 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들이 재판에 지고 쫓겨나니까 집 밖에 있던 이 해올론이 굉장히 타인이 깊습니다. 뒤에 들어갔습니다만 타인이 깊은 국가에서 굉장히 관리 감독하에서 지은 해올론인데 그러니까 불을 질러버렸어.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불을 지르고 어디로 갔는지 족보에도 없고 흔적도 없고 지금은 용서해 주겠다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종속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200~300m 앞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지었다가 서구와 거사를 함께한 한 국민이 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바람에 집안으로 그래 집안에야 관리가 돼야 되는 집안으로 이 해우를 이건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적은 그 묘연합니다. 족보에도 이들의 명단은 없습니다. 서자와 원한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신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5인이 유서와 고지를 남긴 것 자체와 이 같은 지극한 갈등의 한 청년을 열볼 수 있습니다. 사동 황씨 집안은 드라마를 찍어도 될 만한 이야기가 널려 있는데 그 중에 한 3카터가 있습니다. 황여일의 과거 시험과 장가가는 얘기, 안동으로 장가가는 얘기, 그 다음 임진왜란 당시 황여일이 대중국 외교 전쟁을 벌이는 실제로 이 황여일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도우라는 20만 명으로 중국 군대가 자중시절이나 서로 장군들끼리 고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일본과 조선이 합해서 중국 만리 땅을 침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중국 침공왕제가 당장 철군하라 됩니다. 그런데 1차, 2차 다 갔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유성룡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항복, 월사 이정구, 그 다음에 이 세 분이 갔는데 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항리. 그래서 맞짱 떠가지고 침종을. 그래서 겨우 허락을 받아서 철군을 방지한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실록이 다 나옵니다. 세 번째는 황녀의 두 번째 처 최병사 집 딸입니다. 시도는 이것도 에피소드로 있는데 최병사 딸이 얼마나 했든지 자기 종들한테 저 다리에 있던지 내 얼굴에 있던지 보고 평가해서 나한테 평가하라. 이까지도 할 정도로 너무너무 족보에 없습니다. 최병사 집 딸은. 그런 것들이 여러 편이 되는데 이 얘기들은 우리 나중에 우리 조선 연세가 많으신데 80 그 나이 드시기 전에 녹취를 해서 글로 쓴 얘기입니다. 나머지도 그림을 예, 22에 그러니까 그 산넘에 바다가 있습니다. 양반집은 바다를 보고 절대 있지 않고 산을 등지고 하는데 이 대통령 대표적으로 이 집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헤어른 안에 월사 이정구 그 다음에 아주 조선을 대표하는 명인들의 글씨들이 월사 글씨입니다. 있습니다. 우리 저를 같이 교사들하고 같이 답하러 갔었는데 이거 같이 사진 찍어다니는 이분이 저하고 헤어지면서 500m까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 우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바로 휴식은 앞에 구제가 끝난 다음에 갖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강문정 선생님의 그 장사소장 한성일기 가지고 주요하는 제목이 막 트라우마에 대해 가지고 나오고요. 바로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산상일기입니다. 산상일기는 도록의 북쪽에 해당하고요.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남한산성과 강화도. 병자호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장소는 남한산성과 강화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 강화도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될 겁니다. 개인 사망마다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는 역사의 상마로 이런 조화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장소각의 산성일기는 두 가지 기본이 있는데 첫 번째 2-18과 2-19가 있는데 글씨와 표기를 저희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한 내용 정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시작 부분에서는 누라치가 명나라의 인정을 받으면서 북쪽 이민족을 통일하는 과정과 병자호란 발생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 내용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급습으로 전세가 급박해지자 미처 강화도로 피난가지 못했던 인조와 세자 및 정보 관리들이 남한산성에 피난하게 되고 이때 이제 청과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와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는 척파파 사이의 심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전개와 인조의 굴욕적인 항복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린 것인데요. 일기문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실기문학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문학의 전문학이 얘기를 했죠.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린 겁니다. 실린 건데요. 우리 교재에 실린 겁니다. 도록에 실린 건데, 탑출을 하면 그렇습니다. 말력 17에 대한 구축 9월 노라치라는 오랑캐로 용모장군은 하이자, 노라치난 여기로 오랑캐니 제 하나비와 아비 다 다른 오랑캐 난에 죽고 노라치난 공방으로 바라보니 이렇게 모든 오랑캐를 침노하여 기세 점점 중하고 있다가 노약한 한인을 도로 보내어 중도에 헌충하였으나
직접 하더니 다란 오랑캐 근오십, 그고십의 옥인데요. 근오십 등이 시약보랄 노약하고 지휘 유불알 죽이고 번지로 달아나거날 노라치 즉시 근오십의 머리를 버려 균구에 두고 또 좁은 말을 금하여 하고 제 하나비와 아비 균구를 위하여 하야 병마에 죽은 구절을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알레르트 이상입니다. 이 간단히 역주를 좀 해봤습니다. 띄어쓰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만력 17년인데 17년만 간단히 설명하면 누라치가 30대 되는 것을 해고요. 9월 누라치입니다. 누라치란 오랑캐로 용모장군을 하이다인데 누라치는 이해에 그 건주는 지금의 그 기림성 지역인데요. 건주의 도덕 첨사로 이제 명나라에 임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모장군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노라치란 여진국 오랑캐니 제 하나비와 아비 다 다란 오랑캐난 다란 오랑캐난은 아테나는 말합니다. 아테나는 사람은 왕고의 아들인데요. 이 군사를 이끌고 고르체를 함락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1580년에 있었던 아테나에 죽고 노라치는 동방으로 달아나니 북녘의 모든 오랑캐를 침노하여 기세 점점 중하고 있다가 약간 한인은 이제 한족을 말하는 명나라 사람을 말합니다. 보내요. 중조는 이 도자는 아마 교자의 오기로 보입니다. 이 지읒으로 이제 바뀌기 전에는 보통 교라고 하는데요. 그 밑에 이제 다시 동일한 용어가 나옵니다. 헌충은 이제 충성심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란 오랑캐 근오십이 극오십이라고 하고요. 시아포는 시하 보의 그 용어입니다. 노력하고 지휘는 지휘사라고 하는 곁들이고요. 유부는 이 도끼부를 썼는데요. 도로에는 이제 다른 부로 올라가 있는데 글자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지연문 양정상고라든가 혹은 남한갑의 병자록에 도끼부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도끼부를 이렇게 올려놓았고 건주는 설명했듯이 대림성 지역을 말합니다. 노라치 즉시 근오실 머리를 걸려 중조에 그리고 또 좋은 말을 공하여 공은 이게 밭을 공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에는 이라지할 공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하나비아비 중국을 위하여 병화의 병화 아테나를 말하고요. 곡절라의 대장의 이름을 얻으니라라고 조금 급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거라 이렇게 이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 글자를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주어가 가장 많이 생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병자 얘기는 참성력이 병자, 선성력이 병자, 년으로 해봤고요. 만력 17년 기축 9월에 누라치라는 오랑캐 용모장군 하이다라는 것을 명나라는이라는 주어를 이제 복원을 해서 1598년 9월 남쪽 누라치를 용모장군의 침묵을 내려주었다고 보내를 해봤습니다. 누라치란 여진국의 오랑캐니 제하나비 쭉 이하는 누라치는 여진의 오랑캐인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고 저는 그냥 여진의 한 부족이니라고 하고 싶었는데 계속 오랑캐라는 용어가 반복되므로 이제 동일한 용어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여진의 오랑캐인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아테나에 죽자 동쪽으로 달아났다. 북녘의 모든 오랑캐 이하는 이후 북방의 모든 오랑캐를 침략하여 이게 병합하다라는 번역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침략하여 그 기세가 점점 강성해졌으며 이따감 노약한 한일 쭉 이하는 때때로 사로잡은 명나라 사람을 돌려보내어 명나라 황실의 충성심을 증명하였다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다란 오랑캐 근 50등이 이하는 하부, 이 하부의 오랑캐거든요. 하부 지역이 현재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명은 제가 조금 그렇게 못 찾았습니다. 하부의 오랑캐니, 이게 하부의 한 부족이니 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원문에 계속 오랑캐라는 용어를 써서 일관되게 써봤습니다. 그곳이 시하보 지역에 침략하여 지휘사인 유부를 죽인 후 길림성 지역으로 달아났습니다. 이 건주가 길림성이라 현재 지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노라치 즉시 근 50의 머리를 보여 이하는 누르아치가 즉시 거기에 이제 장군이 있었던 게 첨사로 있었으니까요. 그 지역에 누르아치가 즉시 그곳의 머리를 베어 명나라에 바쳤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말 즉 이하는 또 좋은 말을 진상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테이난 때 명나라를 위해 죽게 된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서 대장 일롬을 얻으니라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러한 과정, 써는 이제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누르아치는 건주 도덕의 첨사라는 벼슬과 함께 용모장군의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성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제 마지막 날 남한산성에서 일부가 나오는 그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아마 그 산성일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뽑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를 지금 이제부터 이제 했습니다. 30일. 주소는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살표는 그렇게 했습니다. 1이 1세기, 1의 1세기 무광하다. 3. 띄어쓰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표시한 건 뭐냐 하면, 조선의 왕을 언급할 때는 띄어쓰기를 확실히 하는데, 명태종을 언급할 때는 이제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랑캐로 아직까지 인식을 하고 있고, 다만 명나라 황제를 임명할 때도 확실히 띄우거나 올리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황제로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비춰본 것 같습니다. 상이 세자로 더불어 청의랄 입고 입으시고 성문으로조차 나가실새 성에 가득한 사람이 통곡하여 보내오니 성중의 곡성이 하늘에 사뭇더라. 한이, 그러니까 칸으로 보통 읽기도 하는데요. 그만중적으로 하나를 한이 삼밭 남옆에 9층 단을 문고 단 위에 장막을 치고 황량산 계속 가겠습니다. 황량산을 받고 단 위에 단 우희 용문석을 깔고 용문석 위에 위에 금주 교룡료를 펴고 그 위에 누른 비단 체이를 높이 치고 뜰해 황량산 새흐 세 개를 새흐 세우고 정병 수만을 키 크고 만장하기 마치 같은 위로 빡 각각 금주 갑옷 다섯 벌씩을 껴입고 호위하였더라. 한이 황금장상에 걸어앉아 바야흐로 활을 타며 제장을 활쏘여 배더니 활쏘기를 맞고 전하로 하여금 걸어 들어가게 가시게 하니 백보난 걸어 들어가사 삼공육경을 더불어 정인의 진흙 위에서 배례하실세 군신이 돗자리를 말하는데 돗깔기를 청하온데 상월 황대 앞에서 어찌 자든하리오. 인하여 3번 절하고 9번 먼 전난 예를 행하시니 인도하여 섬에 오라 사서 향하여 제왕 우에 앉으시게 하고 한이는 남향하여 주찬을 배설하고 군악을 움작이더라. 한이 전하께 돈피 가도 2벌을 들고 대신 육경승지랄 한 벌씩 주니 상이 한 벌을 이루시고 뜰해셔 300 살해하시니 대신이 또한 차례로 살해하더라. 이날 저녁에 견해 서울 들어오실새 민평대군과 대군 부인과 숙이 다 매셔 들어오고 동군과 빈군과 공림대군과 대군 부인을 다 장차 심양으로 들어가실새 인하여 진중에 머무라고 적장이 영길의 가속을 내어주니 영길이 모두 살해하더라. 이것까지가 오늘 이제 검토할 건데 약간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 LP용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일은 1637년 1월 30일을 말합니다. 3절부터 일단 날이고요. 일이 무방하다. 쭉 이제 건너가면서 각주 단도만 쭉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주 2번 보면 한은 이제 돌궐족의 왕이 원래는 팀이 있었는데요. 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밭이 있는데 아마 함전도 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해서 이것 같습니다. 쭉 나가다 각주 3 황양산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돌면서들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번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31일에 일세 무광하다. 이게 날이 흐린 건가라고 이제 정보를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햇빛이 약하게 비쳤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더라고요. 1931년 1월 30일 햇빛이 광채가 떴다. 상이 세자로 더불어 청의를 입으시고 서문으로조차 나아가실 때 그 청의가 중요한데 이게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푸른색을 입습니다. 청의라는 것이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이제 주로 입다 보니까 왕이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인조대왕이 상을 인조대왕으로 이제 번역을 했고요. 상이 인조대왕이 세자와 함께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 푸른 옷을 입고 남한산성 서문으로 나갈 때 성에 가득한 사람이 통곡하여 보내오니 성중의 곡성이 하늘에 삼더라.
성을 가득 메운 백성들이 통곡하여 임금을 보냈는데 성한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치더라. 한이 산밭 남녘에 부충단을 무고 단 위에 장막을 치고 황양산을 받고 단 위에 용문석을 깔고를 청태종은 하는 청태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청태종은 산밭 남쪽에 북층에 급충으로 된 단을 묻고 그 단 위에 장막을 친 다음 황금빛 양산을 받치고 용문이 돗자리를 깔았으며 용문석 위에 금수 교룡묘를 펴고 그 위에 붉은 비단 체이를 비치고 용문이 돗자리 위에는 일진등 날진등으로 교룡이 그려진 묘를 편 다음 황금색 비단으로 만든 자리를 또 비쳤다. 그래 황양산 셋을 세우고 정정 수만을 킥두고 권장하기 마치 같은 이로 각각 금수하고 바보살 5벌씩 껴입고 호위하였더라를 그리고 뜰에 황금색 양산 3개를 세운 다음 정해놓은 병사 수만 명 중 키가 크고 건장하기가 망치와 같은 게 이 망치가 우리가 생각한 망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망치와 같은 자를 뽑아 비단 갑옷 5벌씩을 껴입히고 호위하게 하였다. 한이 황금상 상에 걸어앉아 박이학으로 활을 타며 제장을 활도여 대더니 활쏘기를 맞고 전하로 하여금 걸어 들어가게 한 이유를 청태종은 황금빛 평상 위에 걸터앉아 한참을 활시위를 타며 많은 장수들에게 활쏘기를 보여주고 있다가 멈추고 인조대왕에게 걸어서 들어가게 하였다고 백고나 걸어 들어가샤 삼공 육경으로 더불어 정내 진흙 위에서 배례하실세 인조대왕이 100보 넘게 100보난이라고 이제 들어간 것은 100보 이상이라고 이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100보씩이나 100보 넘게 걸어 들어가서 3명의 정승 6명의 판서들과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번역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6판서 3정승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제 이렇게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판서들과 함께 뜰안 진흙 위에 배례하실세 군신이 돛갈기를 청하온데 장왕 황제 앞에서 어찌 자존하리요. 인하여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줬는 일을 행하시니 이는 여러 신하들이 돛자리 깔기를 청하였는데 인조대왕이 황제 앞에서 어떻게 내 스스로를 높이겠는가라고 말하면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많이 쪼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많은 번역분들은 이게 머리를 조아리다 하는데 이게 줬다라는 건 쪼다 또는 찍다라는 의미라 제가 볼 때는 그냥 땅에 팡팡 찍은 걸로 보입니다. 이 쪼는 거에 맞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조아리는 게 아니고 인도하야 섬에 오라사서 향하야 제왕 위에 앉아시게 하고 한이난 남향하야 주찬을 배설하고 문학을 운전하라. 근데 청태종이 인조대왕을 돌계단 위로 안내하여 오르게 한 후 서쪽을 향하여 여러 왕들 위에 안대하고 앞에라는 용어도 맞아 보이는 대로 안대하고 자신은 남쪽을 향하여 앉은 후 술과 의지를 배설하여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한이 전하께 돈피 가도 2벌을 드리고 대신 육경 승지라 한 벌씩을 주니 이를 청태종이 인조대왕께 담비가 이게 돈비를 대부분 다 돼지 가죽이라고 하는데 이 아내가 담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왕에게 돼지 가죽을 줬겠습니까? 그래서 담비 가죽으로 된 옷, 담비 가죽 옷을 2벌 드리고 삼정승과 육판서 및 승지들에게 각각 한 벌씩을 주자. 라고 했는데 이 번역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3정승 6판서를 다 풀었을까 했는데 앞에 3명의 정승 이렇게 언급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효율적으로 좀 용어를 정리해버렸습니다. 상이 한 벌씩 입으시고 뜰 해서 3배 살해하시니 대신이 또한 차례로 살해하더라. 인조대왕이 그 중에 한 벌을 입으시고 그래서 3번 절을 하여 감사를 표하시니 대신들 역시 차례로 감사를 표했다. 이날 저녁에 전에 서울 들어오실세 인평대군과 대군부인과 숙이 다 내셔 들어오고 이날 저녁 인조대왕은 인평대군 부부와 군과 빈부 이렇게 하려고 하면 평범하게 그냥 인평대군 부부와 후궁 숙이는 후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등을 모두 데리고 한양으로 들어왔다. 동군과 빈군과 복림대군과 대군부인을 다 장차 심양으로 들어가실세 인하여 진중에 머무르고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주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지금 혼동되어 있어서 토연세자 부부와 동민대군 부부들이 모두 심양으로 들어가게 되어 진중에 머무르고 있었고 적장이 명길의 가속을 내려주니 명길이 부르타래 하더라를
청나라 장수가 최명길 가족들을 이제 보내주자 최명길이 매우 고마워했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이제 삼전도 비밀이 들어가고 조금 이제 후기가 있다가 이제 삼성얘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삼성얘기의 가장 핵심 장면은 뭐 척파파와 주화파가 갈등하는 장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사진을 들어놓았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시체더미가 그냥 널려 있었던 당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화가 함락되자 아마 감자들로 나온 건 거의 분명히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병화집을 번역을 했는데 그게 강도록이 있습니다. 강도록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 31인이 목매다 죽었다. 이상 11인이 스스로 목질러 죽었다. 이상 28인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상 3인이 남과 비교함대로 떨어지고 여성들을 말합니다. 연결적인 뜻입니다. 이상은 혹은 목매 죽고 혹은 물에 빠져 죽고 혹은 스스로 목질러 죽고 혹은 죽임을 당하고 혹은 불에 타 죽고 혹은 난떨기에 떨어져 모두 절개를 온전히 하고 죽었다. 유기적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인간을 얼마나 강력하게 비속하였는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귀와 눈이 닿지 않은 무렵도 얼마나 많은 사실이 있었는지 압니다. 드러나 있는 해골들은 승려나 거사들로 하여금 묻어주게 하고 제도 차려 이정도 살아 이상은 정중년 정리가 해서 간단히 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함께 검토해봐야 될 자료는 병자록입니다. 이거는 이제 낙견제본이 아니라 민간 자료인데요. 사찰되어 있습니다. 병자록은 표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추정할 때 병자록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김상용이 화약으로 이제 자폭하는 장면입니다. 집사람과 연결하고 김상용이 종각에 밀어내 가산이 답답하니 단박에는 담배입니다. 담배를 먹을지라 불을 가져오라. 김상이 상해 단박에를 아니 먹으면 종이 의심하여 불을 아니 가져오니 김상용도 재촉하여 불 가져오라 하고 인하여 곁에 있는 사람을 키워 멀리 가라 하니 김상이 불을 화약재에 던지니 사람과 불 거쳐 돌아가는데 없다니 그 그림자와 종도 한 가지로 다 죽다. 그러니까 화약에 불을 붙여가지고 자폭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강화도 함락이 되자 이때 보겠습니다. 한 선배 아내는 이것도 강도록에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선배 아내는 종각에 들러가로되 적이 죽은 사람의 의복을 벗겨간다니 삽이라도 오면 손에 가까이 못할 것이니 바꾸라도 하는 뜻입니다. 내 죽거든 즉시 불에 달라 적으로 하여금 신체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하라 하고는 드디어 이제 몸에 자살을 합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 부인은 며느리 둘과 딸 하나, 그러니까 여인 4명이죠. 며느리 둘과 딸, 그리고 자신. 가리고 100년 사이에 가니 필한 부인들이 무구히 가시어 절방 단지하오되 무구히 다투어 오르거나 그 부인이 문제. 제 올라 살 배도 할 방법도 없고 유행이 산들 도적을 만나면 욕을 볼 것이니 우리가 죽어야 옳다. 며느리 딸이 그러하사이다 인정을 하고 부인과 나는 대 죽으라 하니 이제 한 칼로 하나씩 죽으면 그 칼로 이렇게 칼로 또 죽고 셋이 다 죽은 후에 그 부인이 난자 명나 질러 죽어 한 대 쌓이면 시체 4개가 쌓인 거죠. 내가 칼로 찔러서 죽고 그 다음에 칼로 죽고 마지막에 칼로 찔러서 죽고 한 군데 시체가 쌓인 거죠. 공중시녀들이 몸매 죽으니 무수함에 마장 여염에서 치어다 보면 붉은 치마 푸른 치마 내눈이 남기 물소리 들어더라. 이게 참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큰 나무, 감나무로 추정이 되는데 큰 나무에 동료들이 목매달아 죽은 시체가 쫙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연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목매달아 죽은 그 동료들이 시체가 쫙 걸려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화도 남한산성이 많이 나와서 뭐 머리도 알려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뭐 했다 이런 참 그래도 우아하게 혹한 거 아닙니다. 강화도는 정말 여기에는 이제 여자들, 연료주에는 여성들만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만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강화사부를 잘못한 경주 이민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득을 이제 교수를 만나가기도 하고 영적 김유의 아들 김정균 아주 이제 비양을 하든가 죽는 걸 하는데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강화도 함락 이후에 그 상황이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일반 여성들에게 혹은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한 트라우마를 남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소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이게 이제
병자록이라고 하는 저자는 지금 이상입니다. 병자록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제 한문은 좀 통역하고 있습니다. 정여사의 충만하는 정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울주가 불행하여 철마의 세상이 되고 임금께서는 외로운 성에 갇혔으며 불쌍한 우리 백성들은 절반이나 창과 활에 죽었고 더구나 저 강도에서 참혹한 실상이 더욱 심하여 내에 흐르는 것이 피요 산에 쌓이는 것이 뼈라. 그것을 새가 쪽에 물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연미경 남쪽에 풀을 대고 막을 만들어 그곳에 불사를 행하고 생활을 하였다. 달을 밝은 밤에 잠깐 한 꿈을 이루더니 이제부터 이제 꿈속에 들어가는 거죠. 몽유로입니다. 이제 입몽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강몽이 따로 있습니다. 꿈의 내용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노래와 웃음 그리고 우음이 모두 부녀자들이 내는 소리였는데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에 걸어나가 그곳을 살펴보니 한 장 길입니다. 1장 남짓한 밧줄과 한자쯤 되는 칼이 가느다란 목에 매여 있기도 하고. 요거는 조금 이 한문 문장을 보면 이제 그렇게밖에 제가 번역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줄이 매여 있고 머리에 칼이 꽂혀 있는 아니 목에 칼이 꽂혀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매여 있기도 하고 경불에 피가 나기도 하고 이게 자결한 형상이 머리와 뇌가 모두 부서지기도 하였다. 입과 배에 물이 가득하여 그 참혹한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것도 다 이게 문장이면 이 전사가 이 시체들을 이제 제를 지내려고 봤더니 꿈을 닦았어요. 꿈을 닦았는데 막 노랫소리가 가봤더니 여자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즐겁게 해요.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장면입니다. 굉장히 즐겁게 웃고 웃는 그 행동을 하는데 모양은 앞이 묶여있고 칼이 꽂혀져 있고 경부에서 피가 나오고 있고 머리가 다 붙어져 있고 그런 여인들이 막 즐겁게 얘기하는 장면. 그런데 그 얘기의 내용은 자기 남편들이 내 남편 누가 잘못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내 남편 누가 이런 잘못을 해서 당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이제 영어로 되면서 전체 내용을 읽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꿈에서 깨고 스님이 장자에게 죄를 지내주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일기와 그 장서각의 자료를 같이 볼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집 저희 연구에서 번역을 한 거와 그다음에 강도를 지내는 강도로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표지에는 이제 없습니다만 경자록이라고 되는 한글 자료 그리고 소리 시간이 되시면 강도 목록을 한 번 더 보시면 저희가 이제 경자록안에 우리가 느꼈을 법한 그 느낌들을 조금만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시계로 11시 20분인데요. 정확히 5분만 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쉬어. 왜 안 쉬어? 쉬어. 나와. 양식도 의미하죠. 부실만 벌써. 속보에 물론 내가 살아서 안 올린 거지. 아니,
부인을 나이하는데 부인이 없다가 부인을 채실 수가 없다가 최근에 한국을 60년대 우리는 자기들도 25인 작업을 하다가 80을 조금 ABC 해면은 부인이 나이를 내고 근데 그 자식은 소득을 호등인지를 안 해주고 쭉 나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중류는 워낙 너무 보니까 김씨 부인 호등을 하는데 이것들 이 최씨 부인 상태로 자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부인을 하는 그것을 호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데 최씨 부인 60년대 부인을 올리고 그다음에 자기들 그것으로 바로 거지. 바로 거지. 5분도 조사할때 5천 하잖아. 바로 그 세월 지난번에 그 보면서 명가에 나간 두분 모시는 거 같다. 사진이 뭐냐면 공부가 여동생들 날짜를 이 양반이 90을 살았네. 그 저기 뭐야 처음에 황승훈한테 기분이 없다고 해. 40대로 떠나서 부인이 60을 올해 부인은 행벌년이 안 나와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여쭤는데요. 제가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공익금을 땄는데 거의 한두 해밖에 차이 안 날 것이다. 90 정도 그분 아무 비도 없어요. 그게 아주 오래전에 좀. 아니 이제 공산적 행정할 때그 한강 선생 대제반에 방송이 내백 목욕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항구, 하루는 하구, 하루는 이제 제대를 좀 시켜. 제대를 한번 모든 데도 연락하고. 그 장사도 있습니다. 장사도 있는데 너무 이동이 많아서 꽤 많습니다. 한글만 있으면 안 돼. 한글만 있으면 현재 와서 선별본 정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 황금도 달천 목류로 그다. 달성 방송이 있습니다. 공유로 그거 가지고 한국인 책 가지고 박수 안 할 거예요.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으리라고 보고요. 두 분이 이제 주제 발표 마치고 한 20분 동안 자유롭게 질의응답하셨는데 뭐 한 분 한 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분에게 순서 없이 질문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또 답변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나 두 번째 주제 관계없이 완산이 씨 아들이 4명이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의 5째
그러니까 손자죠. 완전히 손자에게. 왜 둘째 아들 손자에게 줬을까? 이게 장남 자녀에게 줬더라면 분란이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첫째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이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둘째 아들 쪽으로 줬는데 사람들이 충분히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택정한다. 골라서 정해라고 해서 이건 좀 굉장히 지침마다 신랑한테도 문제잖아요. 무조건 장남이라고 하면 저게 종손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딱 앉아있는 자체가 위험이 서고 풍선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왜냐하면 종군이라 하거든요. 집안에서는 이 문중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후식을 못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집안에 큰 위상에 차질이 있어서 그래서 가리어란 말이 그 뜻입니다. 가려가지고 이 특례를 갖다가 하는 바람에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과 같은 예.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의 성자가 싫다. 좀 궁금한 게 이 번째 문서는 이게 보시면 띄어쓰기를 했어요. 띄어쓰기 하는 다음에 이게 진짜 일반적인 형식이에요. 이거 보면 여기가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올릴만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여기에 지금 띄어쓰기를 했고 여기 띄어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이거 명칭이고 조사하고 하는 건 관리 앞에서 쓰는 일이 그것은 띄어쓰기가 아니고 콩을 바꿔서 올리면 계속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게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그걸 일반 문서에서 이게 일반적인 그냥 형제나 왕이나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할 때는 띄거나 올리지 않습니까? 편지에서도 임금이라든지 임금과 관련된 나라 국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의미를 그런 관부에 올릴 예정인 올렸어야 되는 나중에 또 정부로서 올려야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까 투자 올렸잖아요. 이거를 대두로 해가지고 투자 올릴 수고 나라 국자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다 올리는 의미에서 통상적인 고문서에 있는 대단히 정상적인 이것이 바로 고문서 원본 진본 감정할 때 바로 이런 걸 이 페이지에 마지막 사진에 일곱 페이지에 회장 지내고 이걸 성원시켜서 우리가의 며느리 지 자리에 있다가 이게 무슨 말이죠? 며느리 까지라고 며느리 까지 며느리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자료를 있다가 이런 거 며느리에 이르기까지 자리에 딱 데리고 있다. 예. 누가? 충분히 자기가 갖췄다고 그랬지? 예. 예. 3년을 지낸 뒤에 특례 번역할 때 이게 며느리까지 데리고 같이 있다가 그 이주로 이를 집자에다 도역자 쓰는 걸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이를 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이. 이거는 바로 이거 다 지역. 지역. 이를 집자 도역자가 이주로 그래서 뭐 지역네 지역. 이 이렇게 있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대로 읽어서 며느리 지에서 하면 말은 통하겠죠. 근데 지역 해야 된다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 뭐 발음은 보니까 사전에 따라 뭐 이를 희라고도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뭐 건 지. 이런 데는 경상도 같습니다. 이렇게. 문인상규 선생님이 보문서 전공자가 아니세요. 네. 사실 또 국어사 전공자라고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방언 쪽에 여기에 조사원으로 계셨잖아요. 네.
점수를 묶어서 큰 층으로 내신 건 없던 일인데 선생님께서 잘 못 다루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한자라든가 이게 언어가 아니니까 한자 부분이 해석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눈에 이게 다 틀린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국어사를 하는 사람들도 한글을 판독할 수 있지만 이 한자나 해석의 문제는 역시 교무서 하시는 분들이나 역사에 밝으신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또 역으로도 오늘 선생님께서 애써 이렇게 바로 안에 한자 넣어주셨지만 이 한자에 대해서 또 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빗기라고 해서 하신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벗겨라고 돼 있거든요. 벗기는 벗길 사자, 벗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 내용상으로는 결국은 통할지 모르겠는데 사기라고 했어요. 뺏길 사자도 있는데 벗길 사, 벗기다, 벗기다, 벗기다가 오늘날 이게 사에 해당되는 한글 고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 그러니까 이 앞에는 예도가 아니고 예도라고 보이고 지금 몇 페이지죠? 6페이지에 위에서 10줄 정도에 보면 승지가 양자하여 얘도 벗겨 있었더니 하는데 이제 이걸 빗기 쪽으로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으로 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벗겨는 벗기다의 활용형이고 벗기다는 벗기다 오늘날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도에 어떤 공문서가 있고 그거를 다시 남의 다른 데 줄 때는 이렇게 벗긴다든지 이렇게 그게 빗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하지만 여기서 벗기다의 의미가 있고 앞에도 이미 옷을 벗기다는 아니고 글을 벗기다는 예. 빗기가 어떤 공문서를 뺏겨서 공정으로 확보해야 문서를 선생님 말 잘 아시니까 예. 그렇게 썼는데 예.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초원 사람들은 옷 뺏긴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긴 그래서 이렇게 이 강독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역시 각자의 전공에만 매달려서는 어디선가 결함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강독회의 목적이 이 자료의 가치나 이걸 대중성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로 갈 거냐, 아니면은 어떠한 자료들을 여러 분야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잘 드러내는 쪽에 우리가 공유를 하는 쪽에 그쪽에 초점을 맞출 거냐. 오늘 두 가지가 다 나온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럴 때 이제 방식도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것이 공유되는 것들이 어떻게 가치 있게 될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김민주 선생님이 손 들고 있었는데 선생님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저 강문정 선생님 거기에서요.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런데 번역본에 상인 세자도 더불어 첨의를 이루시고 라고 했을 때 그 첨의를 아까 1,000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하고 세자하고 입는 옷이 평상시에 입는 건 본용포거든요. 이거는 왕이나 세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입는 옷으로서 청의. 그래서 용포가 아니라 편복에 해당하는 청의로 얘기를 해야지 이건 천한옷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의를 편복의 포, 그래서 뭐 도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는 종쪽에 있기 때문에 청색이 기란색이다 청색을 주로 입거든요. 그래서 청의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기에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요. 옷을 어떻게 입고 가요? 조용코 입어도 됩니까? 안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벗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용포를 벗은 그런 안에 입은 편복에 해당하는 옷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천안 옷으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바로를 쳤는데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죄인이기 때문에. 네? 죄인이기 때문에 고용수는 못 입고 벗어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니,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 넌 죄인이기 때문에 입을 수 없다. 죄인은 거의 같은 페이지에 구청단을 무고 묵고라고 하는데 묵고라고 번역을 하셨던데요. 이게 그 흙을 도주는 그 봉선할 때 공짜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무어다가 삽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전라도의 강원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그걸 보면 어쨌든 단을 쌓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전라도 방언으로 나오기에 정말 이 삼생일기도 이런 한글 중에서 전라도 방언
방언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오히려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경상도도 많고. 근데 문맥상 이게- 지적이 타당합니다. 문맥상 다른 전라도 사람. 아니 근데 이게 전라도 방언이라기보다도 옛날 구호로서는 무고라는 말이 사실 이게 묵고라는 게 아니라 짓다 구축하다 만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고호로 인정을 해줘야 방언식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아니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마치 같은 이로 뭐 각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실제로 이 망치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건 좀 더 면밀하게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께서 그 대군 부인과 숙이 다 모셔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후궁으로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숙이라는 것은 내명부에 종이품의 그런 핑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왕을 수발해서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숙이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숙이라고 그냥 수기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산성일기를 얘기할 때 가장 치욕적인 부분은 309고도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명나라 때부터 기원한 것이지만 청나라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신하가 황제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궁에서도 늘 하는 것이고 특히 외교적인 관례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너무 치욕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좀 외교적인 관례로서 이해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로 이제 그 영국의 그 특사로 파견됐었던 맥카스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그들도 이 309고들을 이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렇게 큰 저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더 해석을 좀 더. 그거는 제가 외교적인 관례라는 거는 저도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다라는 번역을 쓰고요. 말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찢다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땅에 머리가 닿을 때까지 찧었다. 아니면 그냥 머리를 조아렸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형태가 아니라 번역을 하게 된다면 땅에 쪼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외교적 관례다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그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구고들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땅에 머리를 닿는 것이 맞습니다. 오치투지처럼 예, 그렇게 조아리다는 수준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닿아서 심지어는 여기 피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거죠. 피가 난다고 확실히 뛰어야 되나요? 그냥 다른 정도 아니고 조들 고하는 게 지금은 조아리다 고기만 닦아가는 거지만 예전에는 땅에 붙여서 하는 의미가 변한 거죠. 원래 줬다고 두들단 드셨다고. 둘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의미 폭이 넓었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머리에 땅을 찌울 정도는 안 하고 살짝 찌는 정도로만 이해하니까 조아리다로 예성한 형태를 그대로 적으면 번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래의 문맥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쪼다, 땅에 쪼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쪼다는 또 그렇죠. 찢다로 땅에 찢는 너무 강하죠. 진혁이었다. 진혁. 예, 그때 약간 좀 질퍽했던 모양이 좀 그랬겠나. 하여튼 마음에 안 드네. 신하들이 그냥 뭐든 값이다 하면 모든 게 잘 있어야지. 뭔또이 배달 뜰지 몰라가지고 됐다. 뭐 알아서 기는. 알아서 기고 있는. 근데 이 병자 산성일기가 굉장히 이 장면이 처절했다고 들었는데 강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처절하진 않았던 거. 외교력이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게 외교적인 관행으로 보기에는 이 외교라면 좀 동등한 그 위치에서 주고받아야 되는 건데 외교적인 관행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좀 처절하고 많이 돼 있고. 그것이 아니고 외교는 외교인데 제가 생각하는 왜 제 앞에 그 띄어쓰기를 제가 검토했냐면 조선에서는 아직까지 청태종을 황제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황제로. 그런데 여기 황제한테 좋아지는 예거든요. 그 제후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이상해서 원래 그 문맥 전체나 내용 전체는 청태종을 황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는 또 황제의 예를 갖춰서 제후가 황제한테 하는 예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그거를 좀. 그러니까 선생님 이때는 청도 아니고 후궁이에요. 후궁이죠. 후궁이지.
후금이라서 예. 뭐 황제로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오랑캐야. 우리 입장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오랑캐인데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어서 삼배 고두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키니까 하니까 그게 치욕적인 거지. 머리를 찢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하는 행위지 이게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예로 나를 대해라 안 하고 요구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후금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첨이 청을 건국해서 국호를 정한 것이 맞아요. 173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병자호란 때는 청이었고 이 홍타이지가 그 청국을 선언하거든요. 근데 그 누르하치까지는 사실 후금이었죠. 그래서 1625년까지는 네. 그래서 그거는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수도가 신양이었고 요 당시에 이제 그 청나라가 그 청이라는 그 칭호를 받을 때 조선에 사실이 갔어요. 갔는데 그 자리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참가를 시키려고 하니 난장을 지겨서 막 옷이 다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참가를 안 하고 돌아왔어요. 와서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아주 간단한 건데 2번 청태종 홍파이지 본래의 뜻은 돌고래 임금을 말함이라는 이 책으로 이 각지로 이거는 저희 지금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한 사전문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한 번왕칭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번왕은 사실은 돌궐 지역의 그 번국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걸 그냥 참고로 바뀌긴 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각주가 틀리거든요. 돌고갱이에요? 돌고갱이 아닌데. 한이란 말을 한이라고 이런다 그러는데 만주어에서는 만주어 밀렌도르스 시체만 항상 HAN으로 전사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입니다. 한이라고 있지 않아요. 그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인조 대왕이라고 부르는 대왕은 뭐예요? 그냥 읽으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좀 대왕이 뭐냐고. 평상시 번역본들을 보니까 인조를 인조대왕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세종 대왕. 왜 대왕의 정체가 뭔데? 대왕? 대왕이 알아요. 아니 근데 아니 조선시대 스스로가 대왕이라고 하는데 많은 맞습니다. 인조는 대왕이라고 칭하지. 세종 대왕 하는 건 맞아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높여주는 거죠. 문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라고 하고 무슨 대왕이냐? 아니 왕조실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상소밀기를 조금 내용을 좀 봤는데 제가 원쌤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조선 후기, 중기와 후기를 갖다 구분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이제 병자호란인데 오히려 병자호란 때는 이렇게 참혹했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7년에 걸쳐서 이제 강북도가 이제 전장터가 됐었지만은 사실 병자호란 때는 백마선생을 피해서 오거든요. 임경업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명나라 군대가 이제 뒤에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전투를 많이 벌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서울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병자호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참담하게 표현한 것이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 그걸 실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저기 조선 전체의 병자호란이 임진왜란만큼 참혹하진 않았죠. 전적으로 전쟁이 이게 확대가 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강화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의 그 환경이라는 것들은 강화도의 장면들이 너무나 많은 문헌에서 매우 참혹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어떤 당시 강화도를 목격했거나 혹은 강화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렇고 한반도 전체에서는 역시 임진왜란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병자호란이 왜 우리 뇌리 속에 어떤 치욕으로 아까 이제 삼별 구골에도 나왔지만 치욕으로서 상징화되는 결국은 임진왜란 때는 선조가 무릎을 꿇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조는 병자호란 때 직접 청태종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조정에서 조선 후기에 보면 대고담도 세우고 그러니까 결국 청을 갖다 계속 이제 황제의 국가를 인정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조정에서도 이제 계속 일관된 일이니까 아마 그런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남한갑의 병자록을 한성일기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후대에 그런 어떤 그 인식이 백성들한테까지도 이제 퍼져나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번역한 건 명확하게 내용 전체가 그 척화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화론을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화론자를 그 내용 전체가 주화론을 굉장히 비판하고 욕하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그거는 동의한다고. 왕이 직접 그 굴욕적인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걸 더 부각시킨 건 아닌가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 한강변에 세워놨었던 그 삼전도비 자체가 원래 그 명칭이 대청왕조 공덕비잖아요. 근데 그 공덕비를 세우게 된 계기도 실제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참화가 굉장히 그 정말 이렇게 잔인하고 또 사람들을 일단은 그러니까 거의 그 이렇게 말살시키다시피 해버리니까 그런 잔인함들이 있는데 그 홍탈지 같은 경우에는 다 쓸어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한 방 흘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우리가 덕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거든요. 여기서 기다려도 주고 그러니까 그거는 삼전도 비문을 쓴 사람이 백건 이경석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 앞에 가면 백건 이경석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설화에는 이제 그렇게 하죠. 그걸 쓰고 나서 내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냐, 대대학까지 간년 말이냐 이래서 책을 다 불태했다는 설도 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려줬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왕을 대하는 것과 일반 민을 대하는 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강화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강화도는 가도 무자비하게 쳐들어가고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는데 남한산성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좀 슬픈 역사였던 것 같고요. 네, 뭐 여기 이경성로 가보면 또 그 저기 신도비가 완전히 물에다 벗겨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노른 쪽에서 나중에 신도비를 뽑아서 개체를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전부 그냥 그 다 달아져가지고 신도비 내용 자체도 문집에 참고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비문에 보면 그 글씨가 이런 각이 있습니다. 이제 원주 이강사 글씨로 집자해가지고 비문을 또 만들어서 한 번쯤은 가서 좀 우리 남한산성하고 같이 답변해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예, 중간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강화도는 완전히 쓸어버린 건 아니죠? 완전히 쓸었습니다. 그 여성과 궁녀들이 절대를 잡으려고 뭐 자살을 하고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불을 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연대의 기록이 그렇게 나오나요? 예? 아니, 강도록의 병화의 영상이 1696년에 그거는 일색, 그러니까 한 갑자가 뒤의 기록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 기록이라 강도록의 기록은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어떻게 60년 뒤에 그걸 아니, 그게 아니라 병화가 목림관으로서 굉장히 표지라고 보는데요. 병화가 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 이지를 반드시 만들고 탐나로 가면 탐나지를 만들고 강화도 쪽에 가면 이제 강도지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병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경쟁을 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강화도의 자료를 믿지 않아 버리면 뭐 강화도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소현대전은 인조를 따라서 남한산도로 들어왔고, 그러니까 복림대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궁들하고 이제 저기들이 이제 강화도로 갔는데 난이 나면서 결국은 그 누구지 김경진인가? 김경진이 도망가면서 결국 이제 일시에 함락이 되니까 결국은 그 세손은 배를 태워가지고 다른 데로 피신을 시키고 결국은 나머지 왕실의 가족들은 어쨌든 보호를 받거든요. 보호를 받아서 나중에 서울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과연 여기서 아까 뭐 목매서 죽은 사람, 칼에 찔려서 죽은 사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분명한 건 이제 김상용은 화약고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이제 자기를 자폭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발적인 어떤 그런 그 죽음이다. 자발적인 죽음. 아니면 자발적인 죽음이죠. 자살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 청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거냐. 자살이 아니고 자살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연료줄에 올라가 있고요. 실제 병화 같은 경우는 그때 여기서 이상 11명, 이상 3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명을 다 밝혀놓습니다. 누구 부인 무슨 서씨, 누구 부인 무슨 김씨 다 밝혀놓습니다. 강훈영 선생님 그냥 절대 그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쯤에서 진짜 맞춰야 되는데 그 제가 오늘 들으면서 하여튼 안동준 선생님 그 황여일 그 집안도 아닌데 가장 많은 이름 들은 게 저기였어요. 이상규였어요. 이상규. 제가 이상규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그거 얘기할 시간 딱 1분만. 그분이었어요. 앞서 여기 청태종 칭호 문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정묘란 이후에 추신사 보내잖아요. 그때 문서 없어요? 그때 조선왕을 뭐라고 썼고 성나라 황제를 뭐라고 썼는지. 아, 그거는 후금. 정묘호란 이후에는 조선과 청이 형제의를 맺어요. 근데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이 그 형제의를 군신의 예로 바꾸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자유심을 버리냐는 식의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남한산에 갇혀 있는 동안에 계속 국사가 오고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칭신을 거부를 하죠. 조선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그러면은 싸울 타면 싸워보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하를 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군신의 의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문서를 얘기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을 건국할 때까지는 시설한 외등한 관계의 문서리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청을 딱 하고 나서 표문을 올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단이 된 거예요. 안 하겠다, 안 올립니다. 올리지도 않고 주타 사절도 가지 않고 제가 청태종이라고 가자 5만 명을 이끌고 단 30일 만에 그 의주상 앞에 인경업이가 있는데 빠이빠이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서울로 온 거예요.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렇게 된 거죠. 정확히 한 달 30일요. 딱 30일 만에 싹. 이렇게 해서 그 오늘이 아니라 이번 이제 지링답 요 섹션은 마감하도록 하고요. 예. 안승준 선생님 질문이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만. 한 5분이요? 안승준 선생님께 좀. 5분 안 되고요. 1분으로 하겠습니다. 1분. 네, 1분. 질문 1분, 답변 1분. 예. 제가 이게 오타는 굉장히 많았죠. 이걸 옮겨 적을 때 오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데 그거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하나만 좀 물어보면 그 7쪽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발현을 발현이라고 이제 안글자에 정리해서 했었는데 화는 거야? 그마저 화는 줄 아니? 발현. 예, 발현한 게. 그러니까 이 보면 무슨 죄 하다가 여기다 안였고 안양난 죄와 제 엄이 발현한 죄. 이렇게 하니까 이건 그냥 발현이 화를 내다, 흥내다. 그마저가 배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제의 경중으로 봐서는 이년 끊어서 가지고 돌보지 않는 대로 한번 성질냈다고. 왜냐하면 경중이 안 맞는 원본이 분명히 발자로 되어 있고 글자로 안 되어 있고 이 답이 거기에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부모한테 대신 그런 건 아닐까요? 발현은 소전에 계속 나오는 말이고 그냥 불끈의 그 어원이라고 생각하고 부모한테 화를 어떻게 되는 거 계속 그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식사하면서 저희 원래 식사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조소사의 명분과 이해의 분계 아우성 안흥준 선생님, 그 다음에 당서가 소장 한성유기 강문전 선생님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이거 마치기 직전에 다시 저희 그 한흥준 관장님 간단한 말 듣고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너무 해피했고요. 또 충격적이고 내용 자체가 두 분 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 같고요. 아까 황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과연 우리 그냥 강독해냐 아니면 번역해 나가면서 이렇게 고쳐 나가는 과정이냐인데 두 개가 다 있고요. 역시나 이게 번역 작업은 협력업으로 공동 작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수없이 다른 분야에서 다른 얘기를 해주고 지역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작품이 진짜 누가 한 사람이 단독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게 꼭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확인시켜줬고요. 이게 좀 의견을 받아서 좀 고쳐가지고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원내 계신 분들한테 좀 감상을 시켜드리고 또 의견 받고 이렇게 쌓이면 그대로 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참여해 주시고요.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가 제1회 장소 금요강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